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완주를 위하여 헬렌케어 이현승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아이들은 개학 전에 어떤 케어를 받는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치동에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 의사의 80%는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에 거주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지역의 부모님들 중에 의사가 많고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병원이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숫자도 숫자지만 아이들에게 되게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이 이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대치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육이라면 교육이지만 산업단지죠. 엄청난 교육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근방에는 당연히 공부하다 아픈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서 아픈 아이들, 공부하고자 하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예방적 치료와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치료와 선제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병의원들, 급여 시장은 물론 비급여 시장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도 있고요. 제가 의료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 대표를 하고 있고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들을 지난 25년간 쭉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는 본인의 아이들이 아프면 저에게 어디 가야 돼? 언니 어디 가야 돼? 현승 씨 어디 가야 돼?를 항상 묻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중개업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볼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의료 중개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을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 시점, 딱 요 시점, 계약하기 전에 요 시점 즈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는 병, 그 병을 엄마들이 저희에게 물어서 요 대치 근방에 살고 있는 제 친구와 지인들이 가는 병원들 중 특이한 곳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되게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아서 이를 꽉 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를 꽉 물면 치아가 아프거든요. 첫 번째는 치과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왜 치과를 말씀드리느냐? 일반적으로 치과라고 하면 이가 썩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잇몸이 붓거나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이를 꽉 물고 자면서도 꽉 물고 뭐 괜히 평소에도 꽉 물고 그러면 입이 안 벌어져. 입이 안 벌어져서 엉엉 울어. 밥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학병원에 가서도 답이 안 나오고 주변에서도 어디 가도 답이 안 나오고 치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성형외과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계속 아프대. 뭐 보톡스 정도 맞아봤으면 대체로 그냥 일시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그래 언니 그리고 학교 갈 때 되니까 더 아프다고 엉엉 울어. 자, 그 경우에 어디 가시면 되냐? 치과 중에서 치과의 세부 전공 중 구강내과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구강내과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시면 입 안에 넣는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과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치과의 전공이 많거든요. 치과에서도 수술하시는 분, 잇몸 수술하시는 분 뭐 되게 다양해요. 교정하시는 분 등등. 이 과는 반드시 구강내과 찾아가셔야 됩니다. 구강내과 어떻게 찾냐고요? 병원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치과의 세부 분과로 구강내과를 써놓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대한구강내과 학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내 지역의 구강내과 찾기를 찾으시면 거기에서 내 주변에 있는 구강내과 학회를 수련받으신 선생님들의 병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셔서 턱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아시죠? 내가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배 아파요. 그러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갑자기 배 아픈 거 약 지어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구강내과에 가지 않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치과에 가서 턱이 아파요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내과라고 쓰여 있는 곳에 가셔서 아이가 턱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해요 라고 하면 보톡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아이가 아파서 입을 못 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장치를 해주십니다. 그 구강 내 장치를 끼우고 그 뒤로도 문제가 생기면 약 처방 기타 등등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제 주변에서 글쎄요 상당히 많은 비중의 아이들이 입이 안 벌어져, 입이 벌어졌는데 아파, 밤에 이를 갈다가 턱이 아프대, 그로 인해서 편두통이 생겼어. 제 생각에 고등학교 18세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계속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주변에 이 구강내과를 소개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즉각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찾아가 보십시오. 대치동 아이들이 가는 치과, 구강내과.
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애들이 궤양만 하려고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되게 다양한 통증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통증은 우리가 뭐 꾀병이라고 하지만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식 명칭 중에 우리나라 말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화병이라고 하는 건 정식 질병의 명칭이 될 정도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죠. 뭔가 어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아파라고 생각을 한 3번 하면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저기가 되게 다양하게 아프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어깨를 치료주면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치료주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부분 한의원을 데려가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아주 불문율이 있어요. 대학 가면 안 온다. 온몸이 다 아프다가 대학 가면 싹 낫는다. 아주 독감이 걸려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수능날 갈 수 있네 없나 했는데 수능 시험 딱 보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요. 놀러 가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뭐 아이를 탓합니까? 자,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여기저기 방학 동안에 온갖 병원을 다 가봤는데 낫지 않아 계속 여기저기가 아프대.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아이가 여기저기 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드려보시면 좋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시냐? 검색을 하셔서 우리 집 근처의 정신건강의학과 가까운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거셔서 예약을 하세요. 반드시 예약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주 가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데를 굳이 찾아가지고 차 타고 가셔서 오래 걸려서 가시면 아이랑 중간에 더 싸우고요. 가가지고 뭐 특별하게 나랑 안 맞아? 그럼 또 다른 데 바꾸는 것도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대부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가까운 데 예약하셔서 가시는 걸로 방법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케어는 글쎄요. 제가 되게 은밀한 케어긴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3번째 세션으로 이걸 집어넣었는데요. 각종 냄새입니다. 각종 냄새 중에 첫 번째 입냄새, 두 번째 방귀 냄새, 그리고 세 번째는 질 냄새입니다. 입냄새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가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에서 냄새가 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코로나 때는 이제 마스크 때문에 특히나 이 구강 내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 했는데 뭐 위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냐, 뭐가 문제가 아니냐 다 이러는데요. 구강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대부분의 원인은 구강 청결 때문에 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입에다가 요즘에 많이 하는 민트볼 같은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이클립스 같은 걸 먹는다든지 입에다가 이렇게 막 뭘 뿌리잖아요. 그걸 이제 마스킹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입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이제 뭐 흡연을 하는 경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냉정한 현실은 현실이니까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치태나 치석이 끼면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치태나 치석이 끼면 당연히 잇몸이 부을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다발 질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감기보다 많은 게 치주염이에요. 그 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2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라고 해서 잇몸에 염증이 없으리란 법이 없고 만약에 아이가 흡연을 하면 더 심하고 아이가 양치를 열심히 안 하면 더 심하거든요. 입에서 냄새 난다. 그럼 민트볼 6,800원짜리 그거 막 그 비싼 거 이런 거 사서 먹고 입에다가 뭐 뿌리고 맨날 뭐 요즘 딸도 맨날 뿌리던데 뿌리고 그걸로 입냄새가 잡히면 뭐 감사한데 그래서 잡힐 입냄새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는 입냄새는 무조건 치과 가셔서 검진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치과 아무 데나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치과 선생님들 성실하게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 방귀 냄새. 방귀 냄새 아기 때는 그렇게 귀엽던 아기 방귀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독해지죠. 지독해졌어요. 근데 너무 지독해져서 본인도 힘들어해. 배에 계속 가스가 찬데 이 경우에는 내 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과를 가시거나 가정의학과를 가시면 솔루션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실 수 있으니까 소화기 내과 중에서도 세부분과죠. 소화기 내과를 찾으세요. 소화기 내과로 세부분과를 하셔서 나와서 개원을 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아이가 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서도 뭐 내시경을 하고 뭘 했는데도 제대로 뭔가 솔루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찾아보실 수 있는 데는 요즘에는 기능의학입니다. 강남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이라고 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어요.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들에 가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과 뭐 혀와 머리카락들도 다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이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다음에 식생활 관리. 식생활 관리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운동 관리, 그다음에 수액 처방 이런 것들 다 해 주고, 요즘 그 핫하다라고 하는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들도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해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일 거예요. 이제는 웬만큼 강남에서는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귀를 맡기면서 배가 계속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배 아프다고 굴러요?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소화기내과 찾아가 보시고, 만약에 소화기내과도 가봤는데 계속 그래. 그럼 기능의학 전문의 찾아보셔서 기능의학 전문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시면 거기서 솔루션을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질 냄새라고 하죠. 생리하거나, 그다음에 생리 아니라 평소에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내 냄새에 내가 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질에서 나는 냄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무 타는 냄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냄새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발표된 것도 있어요. 미국 산부인과 의사 협회에서 메리 제이 민킨이라고 하는 박사가 근거가 있는 질 냄새 5가지 유형이라고 해 가지고, 생선 썩은 내, 그다음에 맥주 냄새, 그다음에 피 냄새, 암모니아 표백제 냄새, 고기 썩는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가지 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생선 썩은 내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기 썩는 내, 이건 진짜 응급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엄마 나한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앉아 있으면 막 밑에서 냄새가 올라와. 피 냄새 같은 건 사실 생리 때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나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선 썩는 내, 그다음에 고기 썩는 내와 같은 냄새가 난다고 아이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 반드시 데려가셔야 됩니다. 자궁도 마찬가지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잖아요.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일 때는 조금 덜 하실 테지만, 아이가 대학 가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저희도 이제 갱년기 되기 시작하는데, 그 갱년기 되면 또다시 자궁이 아우성을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내 몸에 자궁이 조용히 있을 때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보내는 신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나 냄새 나라고 했을 때 입냄새 치과 가셔서 이 치주염일 수 있어요. 반드시 보시고, 그다음에 방귀 냄새 소화기내과나 기능의학하는 내과 병원 찾아가 보시고, 세 번째 생리가 아닌데도 계속 팬티에서 냄새 난다고 하는 우리 딸들이 있다면 산부인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저한테 언니 이래저래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전화해서 수다 떨다가 물어보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관련한 어떤 병원들을 찾아가 보시잖아요. 그 진료가 급여 진료일 수도 있고 비급여 진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기 중에 더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크업해 놓으면 적어도 나중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찾아가 볼 수 있는 좋은 병원이고, 대치동 엄마들은 대체로 이런 의료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병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사전에 청해 놓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 오늘 공유 드렸습니다. 아이들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인데요. 개학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헬렌케어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